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 배움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시작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네. 안 하셨고요. 그 2%가 한 얘기죠? 예, 제가 그래서 네. 그 마음을 담아서 대신 해드립니다. 맞아요. 예. 배우는 즐거움. 그렇죠. 배우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세상을 이해하는 즐거움이죠. 네. 사실은 언더스탠딩이 가장 있습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게 원래. 아, 그럼요. 의식주 제외하고 나면 네. 보통 뭐 행복하다고 하는 사랑이라는 것도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럼요.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에 언더스탠딩이 함께 할 거다. 저 쉬면서 네. 할 일이 없으니까 언더스탠딩을 네. 줄여서 언스라고 불러야 되겠다. 언스. 언스. 어떻습니까? 어. 언스. 귀에 왠지 와닿지 않아요? 괜찮은데, 언스? 언스 괜찮잖아요. 언스. 네. 언론 스캔들 뭐 이런 약자 같은데요? 언스. 네. 네,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만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예, 그 전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반이라기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최근에 나타난 핫한 비즈니스 모델이 이른바 공유 오피스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의 혁신 방향은 어떤지 또 고민은 뭔지 그들은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이런 걸 배우면서 네. 또 이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또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네. 걸 여러분이 도대체 어디서 배우시겠습니까? 솔직히 진짜 예.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걸 또 배워보죠. 네. 진짜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일 겁니다. 네. 베스트 5. 잠시 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응용 비즈니스 네. 예,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패스트 5 부동산 그룹의 빌딩 솔루션 팀 안치용 팀장님. 야. 이분은- 안시네요. 같은. 예, 그거 하나만 좀 마음에 걸리고 불안하게 합니다. 예, 그거 말고는 다 완벽하신 네, 분. 네. 안치용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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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무슨 연예인 같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그러게. 진짜 과찬이십니다. 몇 가지 불만스러운 점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혹시 미국 유학 내지는 거주 경험이 있으십니까? 미국은 아쉽게도 없고요.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릴 때 제가 뉴질랜드에 살긴 했었습니다. 뉴질랜드. 미국만 아니면 네. 괜찮습니다. 미국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다행이에요. 일단 합격. 패스트 5. 네.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공유 오피스 회사 더 유명한 회사가 어디였죠? 위워크. 위워크하고 네. 비슷한 구조인 거죠? 맛은 비슷하게 시작했지만 예. 현재는 사실 많이 달라졌고요. 많이 달라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네. 그리고 아까 응용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저희는 그 응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워크는 사실 응용까지 못 갔다라고 감히 제가 한번 용감하게 말씀드려보고 오. 저희가 현재는 더 유명합니다, 사실. 패스트 5가 그럼 에이, 어, 위워크가 더 유명하긴 그건 하죠. 뭐 그건 저희가 판단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약간 겸손에 좀 약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위워크가 원래 네, 이거 그냥 통째로 빌려주세요. 빌릴게요. 네, 맞습니다. 그럼 평당 좀 싸게 빌려서 네, 월세 내면서 네네. 그걸 또 다 잘라가지고 네, 가구 다 들여놓고 맞습니다. 인테리어 다시 해서 몸만 오시면 됩니다. 라고 네. 해서 쪼개서 파는. 네네. 그럼 오피스. 그러니까 쪼개서 판 걸 다 더해보니까 우리 월세보다 낫네. 남네. 어. 뭐 이 장사 하는 게 위워크였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뭐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앞전의 히스토리를 조금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일단 예. 드리자면 네. 사실 저희도 당연히 시작은 동일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대표님께서 건물주다. 네. 라고 하면 월세가 1억이다. 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일단 깎겠죠. 당연히. 예. 뭐 한 8천에 주세요. 예. 라고 해서 8천에 받아오고 저희는 사실 투자를 받은 벤처 회사다 보니까 네. 이 투자 비용을 태워서 저희가 리모델링 당연히 다 했고요. 그다음에
칸칸이 뭐 1인실, 3인실, 5인실, 20인실 네. 잘게 쪼개서 이걸 다시 전대하는 비즈니스를 당연히 저희도 해왔고 네. 그게 이제 저희의 영업 비용과 운영 비용 다 합쳤을 때 월세 내고도 충분히 뭐 20-30% 남는다, 네. 혹은 40-50% 남는다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한 게 맞고요. 네. 사실 저희가 현재 7년 차 정도 됐는데 2020년 되기 전까지는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만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아마 대략적으로 20개 정도 지점을 그렇게 운영을 했고요. 네. 그 20개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사실 시장에서 검증을 해 나아간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점보단 두 번째 지점에서 좀 더 적합하게, 두 번째 지점에서보단 세 번째 지점에서 좀 더 최적화되게 예. 그래서 A/B 테스팅을 통해서 시장에서 이런 공유 오피스 모델이 워킹을 하는구나 예. 라는 부분을 사실 검증했고요. 이 단계에 멈춰 있는 게 현재 위워크다 아, 네. 여전히 계속 하던 거 계속 맞습니다. 하는 게. 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저희는 이제 2020년도부터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서 조금은 탈피해서 예. 소위 말하면 저희가 임대료 얼마, 관리비 얼마라고 정해놓는 딱딱한 구조보다는 네. 임대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어떻게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좀 더 업사이드에 대한 매출을 가져갈 수 있으며 동시에 저희는 어떻게 좀 더 초기 비용을 줄여서 예. 동일하게 마진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시작한 비즈니스가 뭐 소위 말하는 빌딩 솔루션이라는 비즈니스로 저희는 사실 지금 명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전대가 아니라 빌딩 솔루션이라고 부른다. 뭐 사실 지금도 굳이 임대차 계약 관계를 따지면 전대가 맞습니다. 네. 네. 다만 그 계약 구조가 조금 바뀐 거죠. 네. 그러면 원래 위워크처럼 하던 패스트5도 그렇게 했던 초기 모델은 이해가 네. 돼요. 이미 아니까 우리가. 네. 그런데 빌딩 솔루션으로 바꾸게 된 이유에는 네네. 뭔가 나름의 고민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이유가 그럼요. 있었을 것 같고 네네.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도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예. 소위 말해서 제가 만약에 F&B 시장에서 뭐 식당을 창업을 했다라고 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식당도 내가 잘 돼서 대박집이 됐다라고 하면 10개, 뭐 20개 혹은 몇 개까지는 직영점으로 본인 그렇죠. 자본을 예. 투자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죠. 예. 근데 소위 말해서 F&B 혹은 뭐 술집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자본 회전율 즉 매출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지만 예.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공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안정성은 굉장히 뛰어난데 네. 사실 방이 100개가 있다. 그럼 100개를 다 팔고 나면은 수요자가 더 있어도 저희가 사실 더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뭐 그렇죠. 그건 그렇죠. 모든 장사가 다 그렇죠. 네. 뭐 회전율이 저희는 예. 어렵다 보니까. 아, 그렇지. 아, 네네. 어.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앉아서 네. 그 다음 손님을 또 받고 하루에도 몇 네. 테이블씩 돌릴 수가 있는데 네. 저희는 한 달 단위로 캐파가 꽉 차면 더 이상 사실 수요가 있어도 예. 돈을 벌 그렇겠네요. 수가 없다. 예. 다른 지점 그래서- 내셔야죠, 그럼.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한 지점이 우량하게 돌아갈 것은 앞으로 쭉 보이는데 이 지점에서 더 추가 매출을 벌어들일 수는 없고 예. 또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인테리어 비용은 일시적으로 굉장히 큰 돈이 투자되는 반면에 네. 저희가 이 금액을 상기하기 위해서 회수하려면 네, 시간이 회수하기 위해서 걸리겠죠. 쪼개서 시간이 받으니까. 그럼 저희는 저희가 번 돈을 모아서 이 인테리어 비용을 모아서 다시 확장을 하기엔 그렇죠. 사업은 잘 되는데 시간이 사실 굉장히 낭비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던 출발점은 음. 기존의 20개가 굉장히 잘 됐었고요. 예. 그 20개가 잘 되는 게 사실 임대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읽혀서 예. 뭐 식당과 똑같습니다. 잘 되면 가만히 있어도 가맹점 내달라 오죠. 라고 예. 문의가 오잖아요. 네. 사실 저희도 최초에 이게 될까? 라고 시작했던 것은 임대인들이 먼저 저희한테 어느 순간부터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너네 공유 오피스 패스트5 요즘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던데 예. 말들이 좀 많이 들리던데 힙하던데 음. 내 빌딩에서도 니네 비즈니스 좀 할 수 있어? 봤더니 할 수는 있으나 네. 그리고 사업성 검토는 충분히 되고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만 네. 당장 내 자본이 부족하다. 인테리어 해야 하고 맞습니다. 들어가야 돼. 초기 비용 들어가니까. 맞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임대인께 자본이 없다. 그럼 어떤 임대인이 그래? 그럼 절반 하자. 혹은 내가 3분의 1 낼 테니 네가 3분의 2 내라. 반반씩 동업을 하자 내 건물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 인테리어를 일부 내가 지원할 테니 너네 여력 되는 선에서 들어와라. 대신 내가 돈을 내기 때문에 월세를 나한테 좀 더 줘라. 당연히 그게 네. 요구 사항이 들어오겠죠.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월세 내고도 사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예. 저희 기준에서 사실 좀 덜 벌고 초반에 돈을 덜 쓰면 동일하게 비즈니스는 우량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파트너십으로 발전을 시작했고요. 예. 또 다른 이유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인데 시작은 그렇게 했으나 중간에 실제로 IFRS 그 국제 회계 기준이 뭐 2020년 기준으로 변경이 또 됐어요. 예. 물론 제가 회계 전문가는 아니라서 예. 용어는 좀 틀릴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어떤 건지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알고 있는데 네네. 안 네. 대표도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네. 아, 저도 사실 전문가 아니라 알기 쉽게밖에 몰라서 예, 한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를 들면 저희는 10년 동안 계약을 맺습니다. 기본 계약 기간을. 그러니까 건물 통째로 계약을 맞습니다. 해요. 뭐 한번 따와. 네네. 네. 아, 그럼 10년이에요? 저희는 10년을 기본 전제로 가져가고 네. 물론 5년을 하는 빌딩도 간혹가다 있는데 이 인테리어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사업성을 짜다 보면 10년 정도가 훨씬 더 임대인에게도 득이고 저희한테도 득인 예. 10년 안에 많거든요. 너희 나가도 못하고 서로 10년 안에 저희 장사 안 돼서 먼저 좀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월세 부담됩니다. 이것도 안 되고 라고 하면 저희가 어마어마한 위약금을 내게 되어 있죠. 계약 구조상. 나머지 8년치 월세를 일시불로 내세요. 뭐 이런 10년치 계약하고 좀 싸게 들어갔다. 뭐 그런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10년치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라고 하겠습니다. 그 고정비가 2020년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현재 기준으로 모든 이 10년치 월세 임대료가 소급 적용이 돼서 네.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인식되는 것으로 기준이 바뀌었어요. 아. 그럼 사실 저희 회사는 투자를 받고 운영하는 벤처 회사고 그리고 더 긴 호흡으로 보면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도 한 회사인데 예. 사실 운영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로서 운영 건전성과는 전혀 무관하게 재무 건전성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타개할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임대인의 그런 선 문의와 이게 맞아 떨어지면서 처음에는 임대인이 예를 들면 반액만 내가 지원할게. 그 다음번 트라이 때는 임대인이 전액 지원해줄 수는 없을까? 전액 지원해주면 월세 좀 더 드릴게. 월세를 더 드릴게. 예. 어차피 인테리어 비용 넣고 감가상각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 자본 투입을 좀 최소화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월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정해져 있으면 네. 저희는 똑같이 부채가 어차피 부채로 잡히는 거잖아요. 남죠. 10년치 앞으로 내야 할 월세 관리비가 현재화돼서 부채로 인식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더욱더 발전한 것이 일단 예를 들어 빌딩 소유주시다라고 네. 하면 인테리어 공사비야 어차피 자재비고 공사비니까 어느 정도 획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빌딩에서 저희가 기존에 20개를 했던 것을 히스토리 삼아서 이 빌딩에선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지 즉 우리가 얼마를 벌어낼 수 있을지 한 달 월세 얼마 들어올지 네. 만실되면 맞습니다. 내 집에- 에 대한 판단이 명확히 쓰다 보니까 얼마 줄게로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번 것에 몇 프로를 줄게. 아 그러니까 그런 로 거네. 바꿔나간 겁니다. 그러면 네. 그 전에는 예를 들면 건물주한테 10년 동안 한꺼번에 빌려서 공간을 맞습니다. 빌려서 한 내가 달에- 그냥 알아서 장사를 한 건데 한 달에 5천만 원 드릴게요. 알아 줄게 하고 나머지 내가 하여튼 더 벌어서 맞습니다. 그냥 남는 걸 내가 먹었는데 음. 건물주하고 일종의 동업을 하는 식으로 바꾼 거네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멋있게 말해서 파트너십이라고 하지 네. 자본 투입을 건물주가 하고 운영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하고 물론 동업 관계로 거의 간다라고 심리적으로는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근데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건물주 입장에서 아니야 돈은 내가 냈어. 근데 니네가 사업성 분석을 했어. 예. 안 지켜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만큼 그죠. 만실이 안 되면 어떡할 안 되면 거며 어떡할 거야? 그리고 예전까지는 만실이 안 되면 패스트5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만실이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네. 야, 이제 돈도 내가 내 월세도 제대로 안 내고 들어오는 수입을 그냥 나누자고 해 네네. 내가 패스트5라도 일 제대로 안 하고 놀겠다 나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네. 이게 무슨 사회주의야 네네. 맞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네. 사실 이렇게 저희가 머리로는 접근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도덕성에 대한 문제, 네. 그다음에 뭐 신의 성실의 문제, 그다음에 사업이 안 됐을 때 그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이냐에 그렇죠.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는 데도 시간을 꽤 들였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사업성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지 못하면 네.
저희가 엄청난 액수의 위약금과 위약벌을 내게끔 계약 구조가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무슨 미니멈 개런티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미니멈 개런티를 저희는 하면 더 좋은데 하면 미니멈 또 개런티 부채로 없이- 잡히겠죠. 맞습니다. 아, IFRS. IFRS 맞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좀 쉽게 항상 쉽게 해주셔야 됩니다. 약간 그 맞아요. 불편함이 있으실 저 겁니다.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를 얼마 전에 알아서 네, 막 다 양을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네. 듣기로 기능적으로 예. 임대료 고정비로 인식이 되면 동일하게 월세로 간주가 돼서 부채에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네. 미니멈 개런티를 깔 수도 없고요. 미니멈 개런티는 아니지만 벌금 형식으로 잡으면 그건 또 안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IFRS가 네, IFRS가 벌금으로 하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웃긴다. 일회성인 벌금이기 때문에 네. 늘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다라고 해서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수준의 매출을 못 넘긴다. 예. 라고 하면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즉 투자비에 훨씬 더 상회하는 네. 금액을 사실 물게끔 되어 있어서요. 약속한 최소 미니멈 목표가 안 되면 네, 안 일종의 되는. 토해내야 되는 돈이 있는 토해내야 거네요. 되는 돈이고 그 토해내야 되는 돈이 사실 임대인이 들인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안 될 만한 데를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기도 해요. 인테리어 비용보다 더 많이 맞습니다. 내야 된다. 네네. 그 구조는 그렇게 돼.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낼 수 있느냐? 어. 이 지점이 잘 안 되는데 어. 기존에 운영하던 20개 지점에선 굉장히 탄탄히 저희가 돈을 잘 벌고 있기 예. 때문에 음. 이 지점 하나가 무너진다고 나머지를 다 닫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두지 않는 이상. 아, 네. 그렇군요. 그런 구조네. 아. 월세는 그럼 한 달에 저희가 3천만 원 낼게요에서 네. 하여간 만실이 되든 다 공실이든 들어오는 월세를 몇 대 몇으로 나누는 쪽으로 바꾼 겁니까 그럼?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만약에 단순히 5대 5다. 네. 라고 하면 저희도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음. 오픈하자마자 하루 만에 뭐 만실이 차고 이러지 그렇죠. 않잖아요. 예.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고 만실을 예. 채우는데 음. 예를 들면 월세가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목표 매출이 2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에. 한 달에. 예. 네. 그리고 5대 5로 나누자라고 음. 하면 음. 저희가 만실 채웠을 때 1억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비 논 네, 제외하고 네. 그냥 단순히 네,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매출 달성률 10%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천만 원을 버는데 네. 그럼 2천만 원 벌 때도 음. 1,000만 원 나누면 네.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월세 줬으면 네. 1억씩 그럴 들어올- 처음부터 어. 잘 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몇 대 몇 비율로 지금 되어 있지는 않고 네. 예.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하위 구간에서는 매출의 뭐 80% 90%를 임대인한테 계속 몰아드려요. 아, 네, 야, 그 빠르게. 뭐, 아, 예를 들어 2천만 원 벌었으면 1,800만 원 가지고 저희는 200만 원 가져가 있습니다. 아. 왜? 음. 저희는 어차피 이역할 자신이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 저 구간에서는 저희도 영업이익 구간이 전혀 아니고요. 네. 아. 실제로 입주율로 따지면 한 90% 이상 넘어가는 순간부터가 저희 마진이 발생되기 시작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도 함부로 뭐 사실 속된 말로 뒤통수 쳐먹는 구조로 되어 있다거나 그렇게 굉장히 나이브하게 계약 구조가 저희 유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네. 야, 건물주들 설득하려고 머리 많이 쓰시네. 아, 열심히 많이 그냥 썼어요. 이렇게 안 하면 꼬박꼬박 따박따박 그냥 들어오는데. 그렇죠. 건물주 입장에서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죠, 아. 사실. 네. 왜냐하면 매출은 변수고 투자비는 상수라고 하면 예. 네. 제가 건물주라도 변수에 대한 어떤 해지도 없다면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운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현재 그래서. 계약 구조가 좀 탄탄히 되어 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월세 얼마 내는 게 아니라 네. 매출의 몇 %를 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월세로. 맞습니다. 그런데 15%, 스타벅스는 13%. 문 딱 열면 그 다음 날부터 매출이 막 뛰잖아요. 심지어는 네. 오픈빨까지 생기니까 예. 훨씬 더 많이 뛰는데 맞습니다. 베스트 5는 채우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 사이가 그런 식으로 사이에 그렇게 한다. 아 그걸 그렇게 바꿨군요. 야, 네네. 그러니까 그 상장 준비하시느라고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내가 임대 한꺼번에 해서 내 돈 내서 하면 간편한데 네. 이렇게 하면 재무제표가 망가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 눈 높은 건물주들을 어떻게 꼬실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사업을 한번 해봅시다. 그게 빌딩 솔루션이다. 그런 식으로 사업 바꿨다. 네, BM을 그렇게 바꿨고 그 BM을 저희가 빌딩 솔루션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는데 예. 단순히 사실
이 공유 오피스 임대차 해서 돈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빌딩 솔루션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빌딩 솔루션을 진행하면서 사실 임대인에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더욱더 여러 개가 현재는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지금 바로 예시를 설명해드리자면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저희가 건물을 만약에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 통으로 쓰는 빌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는 건물을 운영하긴 하지만 임차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는 건물 운영에 대한 월세 관리비의 명목으로 수익 쉐어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선 관리의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 관리의 의무라 함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마땅히 해야 될 뭐 소방의 의무, 뭐 경비원 아저씨 선임하는 거, 그다음에 공용 화장실 청소하는 거, 미화,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등등을 사실 건물주분들이 직접 본인이 다 직발주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걸 대행해주는 PM사라든지 턴키로 어떤 업체에 맡기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업체들은 사실 그게 메인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업에서 20% 30%또 마진을 남겨야 생존을 하는 그렇죠. 회사들인데 사실 저희와 어찌 보면 삼자 관계죠. 이들이 만약에 열심히 관리를 안 해준다 도덕적으로 그럼 그 피해는 저희한테 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저희한테는 이제 임대인에게 또 컴플레인이 가게 되고 그 컴플레인을 또 임대인은 이들에게 그 업체 대행 업체한테 하게 할 되고. 거고.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층 화장실 청소 왜 안 하냐는 거지 결국. 맞습니다. 누가 좀 해. 네가 좀 해. 네가 하기로 했잖아. 사실 답답해서 저희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리한테 맡겨라. 왜냐면 도덕적 해이는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최소한. 어쨌든 깨끗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쓰는 빌딩. 더러우면 당장 내가 피해 그렇지, 입으니까. 네, 그래서 따로 사업자를 하나 설립을 해서 저희가 하기 시작했고요. 이 사업자에 대해서도 실제로 저희는 이게 메인 BM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마진을 그렇게까지 많이 남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PM사들에게 이제 가격 비교해보고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훨씬 더 싸게 해주고 이들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사용자가 난데 사실 난 그게 필요 없거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임대인한테 얘기할 때 이거 다 생략하고 실제 필요한 것만 저희가 훨씬 더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가져오면 저희 빌딩 저희가 알아서 깨끗하게 할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 관리 안 하면 컴플레인을 저희한테 해야 되는 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진도 덜 남기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선 비용을 또 줄여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뭐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뭐 시각 자료를 하나 준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보시죠. 네. 야 채팅창에 말씀을 모여 계신 드리자면- 한 7천 분이 현재 건물주이시거나 다 미래의 건물주다 보니까 야, 관심도 많으시네. 해가지고 그냥 눈이 반짝반짝. 아니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 잘해주시네. 야, 이런 세계가 너무 있구나. 아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방금 말씀 나온 뭐 관리비 절감 이게 다 실제 사례인가 보지. 역삼동 서교동 굉장히 서초동?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역삼 4호점, 홍대 3호점, 남부터미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 외에도 사실 저희 지금 44개 지점 중에 20개 넘게 저희가 관리를 직접 하고 있거든요. 비포가 저희 들어가기 전에 턴키로 한 달에 내던 한 달에 내던 그런 관리비. 관리비. 관리실비. 그러니까 뭐 저희가 청소기 내는 게 아니라 시작해서. 임대인이 부담하던 네, 관리비. 네. 애프터가 저희가 계약 따오고 나서 절감한 부분. 그냥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가 맞습니다. 어차피 할 저희가 거니까. 저돈 받고 하겠습니다. 청소하고 우리가 다 할게요. 맞습니다. 저거는 저 빌딩을 통으로 쓰시는 거예요, 패스파이브가? 통으로 쓰는 빌딩도 있고요. 아닌 통으로 안 경우에도 쓰고 저렇게요? 일부 쓰는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저희 편의를 위해서 따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겠다. 네. 패스트5에 아예 저렇게 청소하는 그런 사업부를 아예 만들었나 봐요. 아예 그 자산 시설 관리팀이라고 팀을 아예 하나 신설해서 이것만 쭉 하고요. 이게 현재는 또 입소문이 나서 사실 패스트5가 아예 안 들어가 있는 빌딩인데도 저희가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참 희한하네. 내 건물주가 아닌데도 마치 건물주인 느낌으로 자꾸. 맞습니다. 그래, 건물주라면 저런 거 한번 해볼 만하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늘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에 예를 들면 현금이 예금 통장에 얼마 있어요라고 하면 한 2억 있잖아요. 그럼 20억.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10배 정도가 이미 있다고 생각하고 난 이걸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를 무슨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항상 찾고 다니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딱 돈에 맞춰서 하지 말고 20억 생기면 생각해야지라고 하면 생기면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없지. 생기면 사기당해. 차라리 그냥 미리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굉장히 희한한 방송이네요 오늘. 내 자꾸 건물주로 지금 생각하고 듣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다. 저렇게 절감하는 비용은 패스트5가 마진을 줄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 저거마저도 효율화한 겁니까? 아니면 하던 거를 안 한 게 있는 겁니까? 예를 들면 1층에 거울을 매일 닦아주세요라고 하던 걸 패스트5 입장에서 보면 저 거울 치우고 닦지 마세요 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 통건물 자기가 쓴다면 네네. 그런 쪽에서 줄인 거예요? 사실 세 가지 전부고요. 다? 예. 네. 예를 들면 제가 사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일반적으로 건물에 그 관리하시는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요? 네. 소장님이라고 네. 할게요. 그럼 그 소장들이 일반적으로 상주하죠. 거의 늘. 네. 네. 그럼 인건비가 예를 들어 뭐 300만 원이라고 당연히 가정을 들죠.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저희가 통으로 쓰는 빌딩 중에 비상주 서비스를 해도 되겠다라는 빌딩은 상주를 빼요. 필요할 때마다 가서 파견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가 저희 지점 관리하다 보니까 예. 이 관리 소장 아저씨가 3개 건물 묶어서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소장 아저씨가 그렇죠. 늘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24시간 대부분 거기 앉아 그냥 있어요. 사무실에 앉아 계시죠. 전화만 잘 받으시면 언제든지 맞습니다. 가면 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인근 지점끼리 일단 묶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가 그래도 벤처고 좀 혁신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즘 또 핫한 화두 중에 하나가 막 에너지 절감 예. 네. 있잖아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때 가끔씩 임대인 의뢰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테스팅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에너지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서 네. 그 에너지 절감되는 방식으로 시공을 한대요. 이 부분은 뭐 시공 관련된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소비되는 전력량 자체를 체크해서 뭐 불필요한 것들은 줄이는 경우도 있고 네 반대로 뭐 이를테면 일반적으로 빌딩들 같은 경우는 뭐 비품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비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사용을 하던 안 하던 뭐 A, B, C, D, E를 다 제공을 하죠. 일반적으로. 네. 네. 근데 저희는 그냥 저희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만 커스터마이징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게? 뭐 이를테면 글쎄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저희가 실제로 한 사례 중에 네. 그 이 비누라고 네. 네. 해야 되나요? 예. 물비누. 네, 물비누.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거거든요. 물비는 보통 이건데. 아니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렇지. 있습니다. 이거. 땡기는 것도 있고. 형 나오는 그렇지, 거. 그렇지. 네네네. 눌러 이렇게 비싼 거 땡겨서 쓰시네. 나는 맨날 안 나와. 여러 가지 이러는데. 방식이 있어요. 네. 네. 사실 물비누 같은 경우도 뭐 일반적으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웃기게도 되게 웃긴 사례인데 네. 한 빌딩이 노후된 빌딩이었죠. 네. 근데 이 일반적인 비누 있잖아요. 예. 그 비누가 없어지면 늘 채워 넣으세요. 미화 여사님께서. 예. 네. 근데 이게 그 대표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맨날 없어진대요. 이게. 하루에 하나씩 갖다 놔 네, 비누를. 거의. 근데 사실 이게 더 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없어지고 분실하고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 이 비용보다 저희 이 비용이 더 싸더라고요. 그건 가져가지 반대로. 못하니까. 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손 씻을 때 이걸 잘 안 쓰나 봐요. 그냥 물로 씻지. 네, 비누가 있으면 하지만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그런 식의 경우도 있고 예. 어떤 임대인분들께서는 공용 관리 부분에 정수기를 놓는 분도 계세요. 구축 빌딩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사실 저희는 저희 서비스 내 그 정수기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게 들어가 탕비실에 있지. 애초에 들어가 있기 예.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생략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이 관리 비즈니스는 애초에 매출 규모가 막 크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뭐 몇십만, 10만 원만 줄어도 20% 줄거든요. 네. 패스트5랑 만나서 그 가장 보람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건물주도 있을 거고. 많습니다. 물론 뭐 네네. 눈높이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좋지는 않네 하실 수도 있겠으나 네네. 지금까지 했던 사례 중에 뭐 성공 사례? 네네. 야, 우리가 했더니 이렇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네요. 뭐 이런 느낌 드는 프로젝트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프로젝트 뭐 사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뭐 일부 먼저 네, 소개드리자면 네. 조금은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게 예. 저희가 소지섭 빌딩이라고 불리던 빌딩이 있어요. 소지섭 씨가 가지고 있던 빌딩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테헤란로에 예. 일단 르네상스 사거리에 지금은 센터필드라고 굉장히 오. 큰 오피스 빌딩이 생겼지만 네. 거기가 예. 원래는 이제 헐기 전에는 르네상스 네, 호텔이었죠. 있었죠. 예. 예. 그 맞은편에 있는 빌딩인데 청록회관 쪽 아니면 맞습니다. 네. 청록회관 쪽에 청록회관 쪽 말고 대각선 저 맞은편? 역시 이 프로는 건물 좀 그냥 보고 요 다녔어. 옆에 네. 맞은편입니다. 예. 남쪽으로. 네. 예.
남쪽으로 네, 네. 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해서 그 빌딩 같은 경우에 일단 소지섭 씨가 300억 정도의 매입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입지가 참 웃긴 게 선릉역이 있고 네. 역삼역이 있고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한 가운데에. 예. 근데 이 한 가운데가 오르막으로 네. 되어 있어요. 예. 그 오르막의 한 가운데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빌딩이 사실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좋아 보이는 빌딩인데 실제로 코너변에 있어서 커 보이지 실제로 면적이 막 크지도 않고요. 공실 해결이 안 돼서 소지섭 씨도 이제 투자 실패하고 그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또 정철 어학원의 정철씨 빌딩이었는데 그분도 많이 재미 못 보고 나가고 어허. 그래서 소지섭 씨가 매각을 내놨는데 네. 사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 아닌 이상 얘네가 실패했는데 나도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두려움이 앞서잖아요. 싸게 사야지 그럼. 그래서 싸게 산다고 해도 네. 뭐 300억짜리가 싸지면 뭐 270억 할 텐데 네. 270억도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싸게 샀지만 공실 해결이 안 된다면 270억을 어차피 똑같이 이자비가 계속 예.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 공실 해결에 대한 솔루션이 없어서 계속 매각이 잘 안 되던 네. 빌딩이었어요. 예. 근데 이 임대인께서 사실 매입 전부터 저희한테 먼저 능동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우리 빌딩 공유 오피스 한번 해보고 맞습니다. 싶다. 되냐? 이 저 자세 빌딩에서. 중요합니다. 계약서 도장 찍고 나서 되냐 안 되냐 하지 물으면 아무 말고 의미 없고 네네. 미리 맞습니다. 할 걸 뭔지 생각해놓고 건물을 사는 거지. 거기는 네네. 공실이 나는 이유가 좁아서 그랬다는 겁니까? 보시기엔? 뭐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제가 일단 뭐 네. 시각자료를 준비하긴 네. 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뭐 이게 많은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비포 앤 애프터를 일단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선릉 2호점이라고 하는 소지섭 빌딩이에요. 네. 왼쪽 네. 게 옛날 거예요. 왼쪽 게 비포고 예. 오른쪽 게 애프터인데 네. 비포 같은 경우에 같은 층이었는데 국밥집이었어요. 뭐 양평해장국이라고. 예. 네. 그리고 뭐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런 뷰였는데 오른쪽 같은 뷰로 바뀌었고, 예. 네. 그다음에 요런 식, 네, 요런 느낌으로 사실 바뀌어져 있어요 현재. 예. 근데 여기서 보이는 거는 항상 비포 사진은 불 끄고 찍고 애프터 사진은 조명을 가득 화사하게 하고 찍으시더군요. 너무 지저분하다 왼쪽 사진은. 왜 비포 사진을 왜 항상 불을 끄고 찍습니까? 해지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가 그래서 그 부분이 아닙니다. 네. 인테리어는 사실 패스트5가 아닌 어떤 회사가 해도 예. 전후 차이는 극명하고요. 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게 인테리어만 해서 잘 팔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건물주가 사서 인테리어 해놓고 그냥 그렇죠. 팔면 돼요. 패스트5한테 물어볼 그렇죠. 건 아니죠. 근데 사실 결국 저희의 메인 비즈니스를 인테리어해서 그냥 파는 회사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다는 걸 아는데 네. 핵심은 인테리어는 기본으로 감성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예. 이 빌딩을 살렸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케팅과 운영적인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는데 네. 사실 안 팔렸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인테리어도 크게 한몫했고요. 두 번째는 이 오르막 가운데 있는 접근성. 예. 그래서 내 사옥으로 쓰긴 좋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좀 걸어오면 어때요? 뭐 걸어서 5분이면 가는데. 장사하기는 애매하지만 근데 아, 손님 보고 오라고 하기에는 정확하신 위치가 거예요. 애매한. 네. 건물로서는 괜찮다. 맞아요. 아, 손님으로 부르기에는 위치가 애매해서. 살짝 좀 그런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접목했던 솔루션이 이 지점 바로 근처에 저희가 한 10몇 개 지점이 있어요. 테헤란로에만 한 10개 가까이 있거든요. 예. 이 지점을 쓰는 입주사들은 여기까지 안 와도 내가 역 가까운 지점으로 가서 회의실도 사용할 수 있고 아 같은 미팅도 할수 패스트5 전체 오피스는 다 쓸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드린 게 첫 예. 번째였고 네. 실제로 최근에 소비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거든요. 점점 개인 사회로 바뀌어가듯이 소비자들도 임차사들의 니즈가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 업체들 중에 사실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곳은 헤드쿼터로 쓰고 싶다. 근데 내 영업사원들 예. 혹은 외근이 많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여기 말고 다양하게 지점들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실제로 또 사업 모델 중에 공유 오피스 사업 모델 내부에 상품 중에 뭐 거점 오피스라는 게 있고요. 스팟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 지점을 뭐 횟수권으로 차감하는 서비스도 있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사실 복합적으로 융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아. 들어오겠다는 임차사가 아. 바로 많이 생겼고 이 빌딩 같은 경우는 실제로 65%가 공실이었어요. 65%? 네. 돼요? 와, 와, 손짓 없이 일 열심히 했어야 되겠다. 절반 이상이네. 맞습니다. 15층짜리였는데 네. 65%가 공실이었으니까 한 3분의 야. 2가 실제로 공실이었는데 네.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만실됐어요.
패스트 5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저희는 프리세일즈를 진행하니까. 네. 미리 들어올 임차인 다 받는 거예요? 미리? 맞아요. 지금도 광고를 그래서 보시면 예를 네. 들어 선릉 2호점이거든요. 선릉 2호점 오픈 예정 얼리버드 프로모션 특가라고 해서 그렇게. 선입주사들을 선모집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다행히도 이 빌딩 같은 경우는 오픈 전에 사실 전층 만실됐습니다. 지금은 다 지금도 만실입니다. 만실이고. 네, 만실입니다. 그 소지섭 씨만 바보 된 거네. 근데 소지섭 씨가 바보 됐다기보다는 소지섭 씨는 이제 패스트 5를 모르셨으니까. 왜 굳이 그렇게 견제를 합니까? 별로 그렇게 서로 경쟁할 분위기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아니 왠지 소지섭 씨 마음이 아파서 그래. 마음이 아파서. 뭐 사례를 들어드릴 거는 또 흥미로운 사례 하나 더 있는데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다들 재밌어 하시네요. 네. 일단 시각 자료 하나 더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요 빌딩 좌우 보시면 대한 유팜. 네 조금 왼쪽 빌딩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네. 네, 이 빌딩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명인제약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자회사한테 사옥으로 주던 빌딩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빌딩을 패스트 5 사당점이라고 네이버 맵에 검색해 보시면 뭐 쉽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사당점 자체도 일단 업무 권역이 아니었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빌딩 입지가 좀 굉장히 떨어집니다. 입지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어디 찾기 어려운 골목길에 있다는 말씀. 3면 정도 도로에 있어요. 네. 3면 도로에 있고 입지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네. 일단 명인제약에서 현금 유동화 위해서 좀 네. 저렴하게 내놨어요. 왜냐면 자회사가 쓰고 있었으니까 그냥 내놨고. 근데 이 빌딩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하게 사면 되지. 라고 할 정도로 사실 저렴하게 나왔어요. 아니 그리고 저 빌딩은 솔직히 말해서 색깔도 너무 진짜 너무 튄다. 저거야 새끼야 다시. 세기야 다시 칠하면 되는 건데 얼마쯤에 나왔어요? 밑에 그러니까 이 땅 빌딩이요. 평수 얼마인데 얼마쯤에 나왔어요? 잠시만요. 제가 물어보고 사실 알려주신다 또. 야. 워낙 많아서 저희 예. 지점들이 하나하나 기억을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시세 대비 뭐 한 80% 80 몇 프로 가격대에 나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싸게 나온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 얼마에 나왔는지는 제가 사실 지금 정확한 숫자보다는 예. 밸류맵이라는 데 들어가서 보시면 거래가액이 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주변 시세 대비 엄청 싸게 사긴 했구나. 그러니까 명확히 보입니다. 밸류맵? 네, 밸류맵이라고 건물 뭐 거래하는 기록들이 기록되는 뭐 앱이 있거든요. 예. 서비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 좋은 서비스고 추후에 건물주가 되시고 싶다 하면은 밸류맵을 항상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 근데 매일매일 밸류맵을 봐야 되는데 나 언제까지 피터팬을 보고 땅에 대한 시세의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는 사게 되면 저 어떻게 명도를 쓸 시켜야 거냐. 되잖아요. 예. 대한유팜이 나가야 되죠. 네. 뭐 사실 대한유팜은 대한유팜이 나가겠다라고 했고 네네. 예. 있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어. 근데 있겠다라고 하기에는 자회사였기 때문에 애초에 임차료가 너무 싸게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죠. 돈을 예. 많이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수익률이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대로 두면. 네. 근데 내보내면 지금 빌딩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빌딩에 누가 들어오겠냐를 네. 하면 사실 답답해지는 거죠. 예. 어느 그렇죠. 정도.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거 누가 살까 했는데 매수자가 잘 붙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 역시 시행하시는 대표님인데 네. 먼저 그냥 땅값이 싸게 나왔으니까 사고 싶으신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면 네. 마이너스는 안 본다. 워낙 싸니까. 그리고 나서 제값에 팔면 되니까. 그리고 제값에 팔면 차액이 꽤 될 야. 테니까. 그래서 이것도 계약금 걸기 전에 네. 저희한테 먼저 부지부터 문의 오셨고 예. 저희 팀들 각자 나가서 이거 괜찮을까 등등등 검토했을 때 진행을 했고 오픈 2달 만에 만실됐고 당시에 수익률이 2% 후반이었어요. 예. 그대로 원래는 임차사를 둔다면 예.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싸게 샀지만 워낙 싸게 있으니까 네. 그대로 둔다면 2% 후반. 근데 패스트 5 하고 지금 수익률 6%대 나오거든요. 전체 수익률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시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한 4.5%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이었다면 월세 2억 내던 임차인이 네네 지금은 월세가 6억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리모델링 비용 들어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들어갔어요? 리모델링 비용 같은 경우 해당 빌딩은 정확히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평당 350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외관 비용으로 15억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억 나오던 거를 6억 나오게 만든 후에 네네. 1년에 4억씩 더 버는데 네네. 인테리어 비용을 그 4억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하려면 몇 년 정도 일반적으로 있어야 됩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저희 매출로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네. 한 1년에서 2년 사이 걸리세요. 매출을 전체 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회수한다고 했을 때. 근데 사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잘 안 계시고 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내가 빌딩을 뭐 100억에 샀다. 예. 근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뭐 8억을 들였다. 네. 그 다음에 외관 리모델링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12억 10억을 들였다. 네. 그럼 118억이 원가가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118억 원가에 기존에 이 빌딩이 월세가 1,000만 원이었는데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월세가 1,500이 된다. 네. 라고 하면 이걸 매각가로 환산을 하면 118억이 아니라 이제 한 건물 130억, 가격 자체가. 140억 자체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보고 기본으로 건물 가치 자체가 높아진다. 맞습니다. 소위 요즘 밸류 애드라고 많이 하는데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테리어 비용은 그러니까 건물주와 패스트파이브가 동업하는 형식인데 네네. 인테리어 비용은 전부 다 건물주가 다 냅니까? 뭐 현재는 사실 그렇게 완전히 피보팅이 끝났습니다. 저희는 건물주가 내시는 건물주가 걸로 다 내는 걸로. 맞습니다. 대신 그 비용에 상응할 만큼 네. 저희가 더 드리겠다라고 상호간의 사업성 검통이 돼야 그 대신 뭐 계약이 체결이 임차료를 높게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물론 빌딩 거래가 그렇게 되고 그런 계산으로 건물주가 사는다는 사실도 이해는 되는데 네네. 2억 받던 연 임차료가 6억이 들어오면 이거 한 보람으로 4억씩 더 들어오는 건데 네네. 그러나 예를 들면 그 외관이랑 네. 인테리어 비용으로 예를 들면 20억을 썼으면 네네. 5년은 지나야 빠지는 거죠. 물론 건물 가치는 훨씬 더 높아졌을 그렇죠. 테지만 네네. 네. 그게 대략 한 4, 5년이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외관 익스테리어에 대해서 네. 회수 기간을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사실 비싸군요. 네, 외관 인테리어를 음. 버는 걸로 회수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외관 익스테리어를 하시는 분 자체가 없어요. 말 그대로 어차피- 자산 가치 상승 자체가 어차피 되는 거기 그걸 때문에. 보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데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게 제가 만약 건물주예요. 네네. 근데 예를 들면 건물주가 됐는데 네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공유 오피스를 넣을 수도 있고 네네. 뭐 식당을 넣을 수도 있고 네네. 뭐 학원을 받을 수도 있고 네. 스타벅스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공유 오피스를 해야 되는 빌딩이라는 게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네요. 네, 공유 오피스를 해야 되는 빌딩은 없고요. 하면 좋은, 하면 좋은 빌딩. 하면 살아나는 빌딩. 있죠. 죽었는데. 그게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사실 결국에는 뭐 설명을 드리자면 임대인이 저희한테 건물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건물주가 저희한테 컨택했을 때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계약이 이루어지냐에 대한 전반을 사실 네, 말씀드려야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예. 저희가 건물주께서 뭐 비용을 아무리 추가 플러스 알파 비용을 주신다고 해도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했을 때 공유 오피스로 못 살리겠다 라는 빌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거절하는 빌딩도 굉장히 실제로 많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간단한 뭐 입지가 어떻게 돼요? 조건이 어떻게 돼요? 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저희가 공유 오피스다 보니까 지하철역에서 가까운데? 도보로 한 7분 8분 이내에는 좀 들어와야 실제 저희 판매를 해요. 큰 길가는 아니라도 되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2면 3면 4면 골목길도 되고요. 근데 걸어서 한 그래도 10분 안쪽으로 도착해야 그래도 네, 왜냐면 오피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게 10분이 맞습니다. 더 걸리면 직원들이 출근하다가 집에 가. 맞아요. 네, 진짜 멀어요. 네. 그냥 집에 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고객 대상이 사실 차량 이동보다는 서울에선 특히나 다 지하철 교통을 네. 이용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 7, 8분 거리 내면 좋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 전용 면적이 한 200평 정도는 되는 빌딩이어야 저희가 1차 검토를 하긴 해요. 아 건물 규모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요? 왜요? 왜 좀 작아도 되잖아요. 공유 제가 그 오피스도.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뭐 공유 오피스 혹시 방문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혹시나 해보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 꼭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공유 오피스는 한 개층 정도는 전체를 라운지로 빼요. 네. 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 서비스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있어야 되죠. 근데
100평짜리에서 한 개층을 라운지로 빼냐, 50평짜리에서 한 개층을 라운지로 빼냐라고 하면 결국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포션의 공간이 그렇지. 너무 넓어지면 네네네. 상호 간의 알겠어요. 사업성이 나올 수 라운지 있어요. 옆이 바로 내 오피스면 안 되거든.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임차 못 하는 거고. 효율적이지가 않구나. 효율적이 아닙니다. 숫자가 안 나오고요. 네. 전체 규모는 한 전용 면적 200평 정도라는 는 돼야 되고. 어느 정도 네. 필터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 층 자체도 너무 작으면 안 되지.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네. 각 층별로 바닥 면적에 대한 전용 면적이 한 40평 정도 내외는 최소한 나와줘야 넓어야. 공유 오피스로 그래도 검토할 수 있는 시작점은 된다. 네. 너무 정도가 될것 좁으면 같아요. 벽 2개 치면 없어요. 두 개만 하면 되지 왜? 그래도 거기도 계단도 있어야 되고 엘리베이터 있어야 있고 되고 있을 건 하니까. 다 있거든. 네. 아니, 공유 오피스가 오피스니까. 2개 들어가더라도 화장실도 넣어야 되고 하다 그러네. 보면 네, 그러네. 맞습니다. 어.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 공간도 있어야 되고 탕비실도 있어야 되고 소파도 있어야 되고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있어야 것들이 될 게 다 네,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몸만 와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있을 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네. 듣고 보니. 그러나 야 여기는 전철역에서 가깝기는 한데 눈에 너무 안 띄고 찾아오려면 어렵고 그러다 보니 식당 하면 팔이 날리고 진짜 유동 인구는 없다는 곳이라면 싸게 사서 공유 오피스를 하면 네네. 되죠. 그러면 공유 그거는 오피스는 꼭 찾아옵니까? 공유 오피스도 아니 내 직장인데 내가 찾아와야지. 왜 이렇게 멀어? 왜 이렇게 높은 데 있어? 멀면 안 되고 그 말씀하셨지만 전철역에서 7분 거리 안쪽에는 있대. 네. 두 번 꼬부랗게 돌아가서 이렇게 커브 털어야 되는 거면 식당이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웬만한 맛집 아니면 안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팔이 날린다고요. 당구장도 안 되고. 공유 오피스가 그럼 다른 업종에 비해서 네.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귀찮아도 항상 찾아가는 특성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회사니까 찾아가야지.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업종 특성 자체가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네네네. 아니 전혀 괜찮아요. 이게 업종 특성 자체가 예. 사실 유동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업종이 아니에요. 오피스가 목적 지향성으로 목적 지향성이 있으니까 가는 업종이기 어쨌든 가야 때문에.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느냐가 예. 문제고 결국에 패스트 5는 그러면 왜 남들은 예를 들면 거기를 다 못 팔았는데 단순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팔리는 게 말이 되냐? 네. 라든지 예. 혹은 뭐 서울에 예를 들면 공실률이 요즘은 많이 낮거든요. 공실률이 이미 낮은데 네. 혹은 공실률이 높은 지역이다. 음. 그럼 쌀 거 아니에요. 공실률이 예. 높으니까. 예. 싸도 안 팔리는데 패스트 5 공유 오피스라고 해서 왜 팔리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실제로 여쭤보세요. 네. 왜 잘 되냐 결국에. 그래 많이 어떠실 것 물어본 데잖아요. 같으세요? 네. 다 비슷한 건물주가 아니어도 다 비슷한 고민이 있는 거지. 아니 미로 속에 있는 이런 곳이라도 공유 오피스는 되는 이유는 거기가 내 직장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네. 아무나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맞아. 그 얘기하고 네, 싶으신 거죠. 예. 그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이 왜일 것 같느냐? 뭘까요? 그러게? 그게 뭘까요? 라고 하면 그냥 인테리어 예쁘게 해놓고 간판 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유 오피스 간의 그런 차별점이 좀 진짜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전 건물주를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원분들도 수도 없이 만나고 다닐 거잖아요. 그게 네. 직장이잖아요. 네. 예. 정말 몇천억 자산가분들도 똑같이 여쭤보세요. 왜 니네는 되고 이건 왜 안 나가? 근데 사실 저는 결국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그냥 서울의 공실률 한번 먼저 짚어드리면 네, 예, 괜찮을 네, 것 같아요. 예. 제가 요 얘기할 때 쓰려고 뭐 자료를 하나 준비해온 게 있는데 네. 이걸 보여드리고 나면 의구심이 더 커지실 거예요. 왜 니네만 되냐? 그리고 니네가 왜 필요하냐에 대한 네. 건데 사실 요 자료 준비를 제가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서울 그레이드 A 오피스 공실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업무직으로 주요 권역이라고 소위 불리는 도심, 뭐 CBD라고 강남 여의도 그죠? 네, 뭐 종각, 종로, 네. 시청 쪽인 도심과 여의도, 강남인 건데 예.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2년 들어오면서 공실률 이미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예, 사무실 네. 못 구하죠. 예. 그래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실률이 지금 한 7.5% 정도 되고 그레이드 A 같은 예, 경우는 예. 그다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3%대 나오고요. 강남은 지금 0.4%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공실이? 강남엔 공실이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뭐 이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순 흡수 면적이 말 그대로 새로 임차사가 들어오는 면적
밑에 이제 마이너스 면적이 나가는 면적. 근데 보면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공실률이 실제로 많이 줄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오피스 시장이 다 맞습니다. 그렇다. 네, 실제로 이 부분도 보시면 공실은 줄면서 임대료는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자료를 보시면 예. 시장엔 이런 자료가 제일 많거든요. 네. 그럼 다 잘 되네. 아니 그쵸. 저 상황에서 소지섭 씨는 안 되네. 근데 물론 그 빌딩은 네. 최근은 60%가 아니에요. 네. 이미 몇 년 전에 예, 예. 임차인 우위 시장이었는데 예. 이제 사실 문제는 서울에는 그레이드 A 오피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레이드 A라고 말씀을 드리면 연면적으로 한 10,000평 이상, 바닥 면적이 한 300평 정도 이상 예. 정도 되는, 소위 말하면 누가 봤을 때 지금 저 화면 배경화면에 있는 큰 네, 빌딩들 이런 것들 딱 봐도 그런 딱 게 그레이드 알만한? A예요. 그리고 모든 웬만한 통계 자료들은 저런 그레이드 A를 대상으로 만들어져요. 네. 근데 사실 서울에는 그레이드 A가 아닌 그레이드 B, C 빌딩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꼬마 그렇죠. 빌딩들. 그렇죠. 그리고 해당 뭐 지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주요 권역에 대해서만 통계를 주로 만들지 아까 말씀드린 사당역에 네. 어떤 오피스 빌딩들이 있는데 거기는 공실률이 어떨까는 통계청에 사실 통계도 만들지 않아요. 없구나. 네. 그다음에 뭐 발산 예. 혹은 뭐 생각해 보시면 안국 뭐 이런데 저희가 흔히 떠올리지 못하는 곳. 네. 네. 근데 그런데도 오피스 빌딩은 다 있고 있죠. 예. 공실이 많아요. 실제로 어허. 공실이 많은데 난 못 팔고 있어. 어. 근데 패스트5는 왜 팔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 시장에 수요가 없진 절대 않습니다. 수요가 네. 없는 시장은 없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왜 요즘 개발자 막 붐이 일잖아요. 예. 그래서 모집 공고를 몸값을 1억에 시작한다라고 해도 예. 뭐 개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네. 막 이렇게 흔히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도 개발자들이 있지만 예. 그건 어디까지나 좀 하이 티어, 상위 티어 고급 개발자들이고 이제 초보 개발자분들은 반대로 직장을 구하는 게 썩 쉽지만도 않아요. 예. 네. 요지는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공급과 시장에서 원하는 수준의 개발자가 주로 공급되는 개발자 수준과 많이 괴리가 있다라는 게 요지거든요. 예. 근데 요즘 사람들이 좋은 게 뭔지 다 알듯이 예를 들면 사당역에서 제가 아까 사례를 설명드린 사당역에서 제가 오피스를 찾는다라고 예.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당연히 사당역에서밖에 오피스를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있겠죠. 네. 뭐 그렇겠죠. 그죠. 뭐 좋은 사당역이 빌딩으로 꼭 가고 좋은 싶구나.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그레이드 A 빌딩으로 가고 싶으나 네. 아직 내 회사 단계가 네. 아직은 아껴야 되는 회사일 수도 있고 그럴 네. 수 있죠. 혹은 내 직원들 주변이 모두 다 사당 근처에서 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여의도는 있고. 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사당에서 근무지를 찾고 싶은데 사실 사당에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 혹은 인프라 혹은 시설 뭐 혹은 부가 서비스 예. 뭐 인테리어 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플레이어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은 사실 willing to pay 하는 네. 지불 의사가 있는 임차인들은 저희는 시장엔 항상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수요를 지금 임차인과의 임대인과의 공급과 수요의 괴리를 적극적으로 좀 좁혀주는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패스트5가 지금 압도적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저희가 사실 주요 업무 권역이 아닌 곳에서도 계속 실적을 내면서 지점들을 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많이들 간과하세요. 왜냐하면 오피스 시장이라는 게 그 어떤 시장보다 공급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예.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한 대목을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 패스트 5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네네. 그러니까 인테리어 했네라고 하면 내가 인테리어 하면 되고 네네. 공유 오피스네 하면 인테리어 업자한테 공유 오피스를 오피스용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네. 되는데 뭐 미적 감각인가 하면 업자분께 패스트 5랑 아주 비슷하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럼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네네. 그게 뭐죠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네. 상권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사당점에 예. 그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시장성 분석을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것도 저희의 굉장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각 팀별로 사실 다르게 시장 분석을 하는데요. 네.
뭐 여러 팀들이 시장 분석을 합니다만 예. 다행히 저희의 이 모든 데이터의 기반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지점들에서 오는 데이터들이죠.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이는 회사다 예를 들면 보니까. 어떤 데이터입니까? 이를테면 저희 부동산 팀 입장에서는 예. 1차적으로 팀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 부동산 팀 입장에서는 전 서울에 수많은 대형 에이전시, 외국계 에이전시들도 있고 중개 에이전시, 네. 네. 소형 로컬 에이전시들도 있어요. 예. 이 모든 에이전시들과 사실 수도 없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지금 임차사들이 어느 지역에 실제로 수요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도 늘 업데이트를 받고요. 그다음에 개인 임차사들을 떠나서 큰 자산 운용사들 있잖아요. 예. 큰 자산 운용사들이 어느 지역의 땅을 지금 매수하고자 하는가라는 부분도 사실 정보가 그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오고요. 근데 그걸 알아서 뭐 하죠? 그럼 1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느냐? 그럼 그 지역에 충분한 양질의 퀄리티의 오피스가 있냐 없냐 정도를 저희 팀에서는 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팀에서 보는 전략기획팀에서는 네. 저희 지금 패스트 5 40개 지점을 사용하는 임차사의 수를 말씀드리면 4,000개 정도가 되고요. 네. 그 4,000개 회사의 임직원 수를 하면 4만 명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럼 이 4,000개의 회사 4만 명의 직원들이 주는 데이터 통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와요. 어디를 예를 주로 들면 가더라? 어디를 어느 가더라? 정도 매출 규모의 회사들이 공유 오피스를 그래도 사용하고 그거야 뭐 있겠죠. 네, 대표의 연령대는 어떠하고 네. 업종의 특징은 어떠하고 뭐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어떠하고 예. 뭐 이런 등등의 데이터들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런 등등의 데이터와 뭐 나머지 이동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지역이 기존에 우리 상품이 워킹했던 지역의 특성과 굉장히 비슷하다. 대체적으로 일치하다. 아. 라는 부분을 두 번째 전략기획팀에서 하고요. 세 번째가 사실 핵심이기도 한데요. 네. 네. 세 번째가 이제 결국에 이런 걸 통해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네. 그럼 저희가 세일즈 팀과 운영 팀과 마케팅 팀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중에 세일즈 팀과 마케팅 팀에서 음. 매월 저희가 이 4만 명 대상으로 서베이를 합니다. 음. 뭐 이를테면은 어디에 지역에 지점이 생기면 이사 가시겠습니까? 이사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오피스. 예. 네. 네. 그런 걸 통해서 받기도 하고 또 저희가 1년에 마케팅 비용만으로도 정말 수억을 쓰는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저희가 지금 발산에 공사하고 있는데 네. 발산이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발산역 근처에 공유 맞습니다. 오피스를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네. 예. 근데 발산은 기존에 공유 오피스도 없어요. 심지어 네. 주변에. 근데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임대인과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신호로 네. 협의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임대인한테도 명확한 확신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예. 열면 잘 될 거다. 예. 어떤 식으로 보여주냐면 저희가 기존에 A라는 지점에서 100% 매출을 내기 위해서 네. 총 100개의 회사가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0개의 회사를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투어를 오는 모든 회사가 다 입주하진 않을 거잖아요. 100%. 그렇죠. 그렇죠. 뭐 10개 오면 하나 한다고 네. 가정을 네. 하겠습니다. 예. 그럼 기본적으로 100개의 회사를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1000개 정도의 리드가 확보가 돼야 된다.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그쵸. 된다. 네. 투어하겠다라고 예. 하는 1000개의 리드가 확보돼야 네. 그래도 안정적으로 100개 정도는 가겠구나라는 네. 전환율에 대한 통계가 네. 있으니까 그럼 발산력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예. 그럼 저희가 자체 비용을 드립니다. 자체 비용을 들여서 발산력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까 전략기획팀에서 만든 데이터 통계에 해당하는 업종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여기 오픈할 건데 투어 오실 생각 있고 입주 의향 있으십니까? 가격대 레인지는 이 정도가 될 겁니다. 아예 마케팅까지 하는군요. 투어 아예. 신청하겠습니다. 아. 해서 100명을 모집해야 되는데 사전에 1000명은 투어 신청을 했구나를 네. 다 제공해드려요. 아. 그러니까 저희는 점점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열면 안 될 이유가 별로 없겠다. 근데 투어 신청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열어야 투어 신청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패한다. 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지점을 못 여는 거죠. 만약에 투어 신청을 1000명을 받았다면 네네. 근데 아직 오피스는 숫자를 오나 안 오나만 놓고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단계가 이제 서로 도장만 찍으면 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투어 신청한 분은 네네. 취소됐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뭐 정 안 된다면 정 안 되면 그렇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오픈을 못 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사실 그 계약한 정도의 건 아니니까. 그 정도의 확신의 수요를 그거 얻었다. 아니라 투어 신청 하신 분들은 좀 억울할 수 있죠. 임상 시험 당한 거니까. 근데 그 정도 확신을 손해본 돈 없으니까. 얻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 지역에 무조건 다른 임대인을 찾아서라도 하나를 내죠. 그렇죠. 건물주가 그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근데 들으면서도 그게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기존의 고객 데이터도 있고 하니까 네네. 투어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수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를 들면 발산역이야. 그럼 발산역에 사무실 수요가 얼마나 있겠다라는 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기존의 사무실이 몇 개인지 그 지역에 주소지가 등록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왜냐면- 대해서는 사실 데이터가 이미 시장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네네. 또 투어 하라고 오라고 하면 네. 신청한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이 지역 사무실에 관심 있는 거 있는 분들이겠죠. 거니까. 있는 네. 분들이겠죠. 네, 그 정도 그래서 보면 수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해서 반응을 보면 수요를 알 수 있다. 그렇죠. 네네. 좀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어제 최소한 저희가 뭐 그랬어. 감으로 하진 않습니다. 절대. 네. 알겠습니다. 어, 그렇다. 실패하기도 하죠. 실패는 어떨 때 합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모집이 안 되는 건데 사무실 수요자가. 저희가 실패라고 말할 정도로 한 적이 실패를 없다고 하면 또 그러시려고 그러죠. 아, 이제 정선을 못 하셔. 실패라고 할 정도로 실패를 하면 네. 물어야 되는 위약금이 너무 커요. 어. 그래서 사실 아직은 실패한 적은 다행히 없습니다. 근데 다만 네. 실패한 적이 없는 이유는 어. 저희가 임대인한테 음. 드리는 사업성 분석 제안서가 있을 거잖아요. 네. 예. 절대 공격적으로 안 드립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2억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한 1억 7천 벌 것 같다라고 제안서가 나가고 임대인한테도 정말 보수적으로 저희가 싼 맛에 팔아도 이 정도 매출은 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제안서가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사실 제안서만 보고 상호간에 얘기를 했을 땐 숫자적으로 재미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저희는 중간에 엎어지는 거를 사실 저희 브랜드 가치 손상되는 게 훨씬 더 그 숫자에 대한 데미지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예. 굉장히 사실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팀장님. 동업 관계를 가져가고 근데 있죠. 궁금한 게 있는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금리 상승기에 있잖아요. 아 지금.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건물주하고 동업하는 관계에 있어도 네네. 결국은 시설 투자 자금을 미리 조달해서 네네네. 시설 투자를 한꺼번에 하고 네. 나중에 받는 네. 끊어서 받는 구조는 마찬가지인데 네네. 조달 비용은 늘어나고 네네. 그 임대료를 계속 올릴 수는 없고 그러면 맞습니다. 예전보다는 마진폭이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정확하시고요. 네. 실제로 예를 들면 최근에 네. 정말 최근을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서 그만큼 건물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매각가도 조정은 됐어요. 음. 근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저희랑 좀 사업성 검토를 하다 보면 네. 안 남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건물 100개를 컨설팅을 한다. 네. 그럼 그 중에 한 뭐 20개 하는 게 아니라요. 예. 100개 중에 한 개 서로 숫자가 맞을까 말까 해요. 아 너무 비싸게 산 건물은 네. 패스트 5로 아예 안 돌리던 되는구나. 원금인데 네, 안 돼요. 아하. 아우 저 대출이자도 안 나오시겠습니다. 되게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고정비가 너무 세면 아하. 저희랑 결이 안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남겨 먹어야 되고 그렇죠. 임대인도 남겨 먹어야 서로 네. 윈윈이 되는 거예요. 고정비가 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임대인 입장에서의 자본 조달에 대한 아, 고정비. 이자가 너무 많이 아. 내는 상황이면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제로 어떤 경우들도 있냐면 예. 저희가 부동산 계약이다 보니까 절대 예. 호흡이 빠르지 않아요. 네. 예. 왜냐면 한 번 묶이면 서로 10년을 동업 그렇겠네요. 관계로 가야 되는 건데 어찌 예. 보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누군가가 저한테 빌딩 의뢰를 왔다. 그럼 충분히 뭐 컨설팅들을 쭉쭉쭉쭉 통해서 도장 찍는 순간까지 평균적으로 길면 6개월까지도 걸리거든요. 예. 1년 가는 빌딩도 있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 최근에는 은행과 얘기해 놓은 금리가 계약이 이제 완료돼서 실제 대출 실행을 하려는데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금리가 뛰었어 그동안. 네. 네.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되게 솔직하게 저희한테 요청하세요.
남는 게 없어졌다. 아. 좀 더 달라 나한테. 아. 라고 했을 때 저희도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영업 이익 마진의 예. 폭이 있잖아요. 예. 그게 남아 있으면 지금은 그냥 더 드리고 있어요. 네. 최소 마진으로 지금은, 가고 있어요. 어. 마진 없이 가진 않고요. 왜 저는 왜요? 당연히. 왜? 패스트5는 왜? 그래도 저희 비용 들여서 지점을 오픈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 지점이 오픈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애초에 매출 자체도 안 나오고 그러네, 작은 그러네. 이익조차 안 나는데 아. 그거보단 저희가 버는 게 낫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몸이 많이 가벼워졌네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 훨씬 더 가벼워졌죠. 아하. 네. 위워크와는 달리 좀 많이 가벼워졌네요. 대신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되는 거죠. 더 드리겠다. 그래서 그게 계약서에 실제로 많이 해치가 되어 있고요. 예. 팀장님 요즘 그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궁금함이 남는데 하나는 이 공유 오피스라고 하는 게 뭐 한 명부터 시작해서 뭐 10명 요 소형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트렌드 타는 비즈니스나 수요일 거 아닌가 싶어요. 즉 네네. 최근 몇 년처럼 이렇게 벤처 창업 네네. 그런 게 많고 많으면 그런 수요가 많다가 음. 또 싸하게 죽으면 싹 죽는 거라서 음. 이게 자칫하면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네네네. 이러다가 썰물처럼 싹 나가는 것도 가정해야 되는데 네네. 공유 오피스라면 싹 나갈 수 있는데 음. 뭐 좀 월세 덜 받던 어떤 그냥 뭐 중견도 아니고 이런 곳이라면 그나마 이게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리스키한 사업은 아니냐 건물주 입장에서는 유행 타는 사업 아니냐? 그럴 혹시 거기에서 뭐 위약금이 아니라 벌금을 많이 내도록 했다면 패스트 5도 위험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 비즈니스 자체가 네네. 그러니까 혹시 트렌디한 거는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말씀을 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는 네. 그렇죠, 질문이니까요. 그렇죠. 사실.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회사 전사적으로 느끼는 공감하는 부분인데 네. 현재 입장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비즈니스가 맞습니다, 실제로. 근데 다만 이게 트렌드에서 끝날 만한 문제냐라고 음. 하기엔 저희는 사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이게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을 네. 영위하고 예. 있는 거고요. 예. 또 플러스 알파로 음. 지금 아마 대표님들께서는 생각하시기에 뭐 저희가 모든 빌딩들을 1인실, 2인실, 3인실, 10인실 쪽에서만 파는 상품을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상품들이 기본적으로 공유 오피스란 산업의 광고에 많이 등장하니까. 네, 개념으로 바뀌셨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뭐 흥미로울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B2B 세일즈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개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빌딩 10개 층이 있다라고 예,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럼 2개 층 정도는 쪼개서 팔고 있고요. 음. 나머지 3개 층은 1개 층을 한 개 회사에 통으로 팔고 있기도 하고요. 나머지 일부 층은 개인 사업자들, 네. 프리랜서들을 위해서 막 쪼개가지고 방별로 뭐 방도 없습니다. 좌석제로 나눠서 음. 그냥 사업자 등록은 되지 않지만 네. 출입 횟수권으로 팔기도 하고 이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최초로 시작할 때는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규모들의 회사, 즉 막 창업한 회사들이 모여서 1인실, 5인실, 8인실 이런 부류의 매출들이 압도적이었어요. 예. 근데 현재는 저희 뭐 입주사들 중에 보면 뭐 카카오도 있고 현대차도 있고 뭐 SK도 있고 메일유업도 있고 정말 대기업들의 예. TF 단위 혹은 사업부 단위 혹은 10명씩 혹은 30명씩 50명씩 이렇게. 맞습니다. 혹은 뭐 대기업 본사 자체가 사옥 매각하고 저희 서비스를 쓰는 회사도 있어요. 어떤 회사라고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린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 뭐 동아제약이라고 아시는 그 가스활명수 네. 네. 거긴 전체 사옥이 저희 회사에 들어와 있어요. 동화제약. 네, 동화제약 예. 맞습니다. 네, 전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현재는 저희가 그 영세한 규모의 매출보다는 이런 큰 규모의 매출을 가진 큰 회사에 대한 매출을 이 정도를 B2B 매출이라고 저희가 그냥 명명하거든요. 네. 이 B2B 매출이 80%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대기업들도 지금 애초에 코로나 이후에 뭐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해서 네. 유동화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오피스를 찾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냥 예를 들면 월 임대료만 생각하면 짧게 비싸지. 생각하면 비싼데 맞아요.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안 쓰고 맞습니다. 그때 비용을 내가 쪼갤 수 있으니까 네. 지금 몸을 좀 가볍게 하려는 기업의 니즈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공유 오피스가 괜찮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시장의 매크로적인 흐름이 앞으로 조직의 규모는 수시로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하니까. 단위로 움직이게 될 거고 예. 거점화 될 거고 유연성을 굉장히 어. 추구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갈 거라고 저희는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공유 오피스만큼 돈은 더 내지만 속편한 거 없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럴 수는 한 있어요, 맞아. 맞아요. 4, 5년 있을 거 아니면 맞아요. 공유 오피스가 뭐 쌀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그게 아닌 이상 사실 인테리어비도 내 비용으로 다 들여야 돼요. 근데 인테리어비 한 감가가 떨어지기 전에 예를 들면 조직이 더 커져서 이동해야 된다. 그럼 뭐 조직을 분리시킬 것이냐? 아니면 같은 빌딩에 공실이 없으면 어차피 확장도 못 하고. 그런 것도 있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요즘 직원들은 인테리어를 네. 세게 해줘야 돼요. 맞아요.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석고 깔고 네. 페인트 해주면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 이게 자꾸 뭐야? 조퇴해서 출근을 안 해. 저희 맞아요. 언더스탠딩도 여기 파크원으로 이사 안 왔으면 그런 것도 있어. 김사훈 기자 뽑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있는데 다만 그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 뭐 구려요, 뭐 의자가 왜 이래요라고 하지만 야 패스트 5야. 그렇지. 그러면 내 감각이 이상한가 보다. 입 다물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 브랜딩 부분인데 또 겸손하시니까 맞대 또. 겸손이 없어. 우리 안 팀장님은 그 겸손이 없어. 저희 겸손하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알겠습니다. 안 팀장님 이 회사 창업주이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죠? 뭐 아쉽게도 제가 아직은 지분이 없네요. 아, 그래요? 네. 지분 좀 월급 있으셔야 수익이 되겠는데 거의 그러니까 내가 거의 보기에는 사장 마인드로 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업종 변경을 해보실 생각 없습니까? 유튜브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저희 3프로 TV라든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뵙는 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패스트 5가 생각할 때 이 공유 오피스 네네. 비즈니스가 네네. 지금은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피벗도 하셨고 네네. 뭐 이렇게 브랜드도 쌓아가고 하면서 좋은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변수? 변수. 어. 네. 변수? 야 이건 진짜 요거 걱정돼. 하나는 조금 더 걱정까지는 아니고 야 이거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풀어야 할 도전일 수 있겠다 네네. 하는 게 좀 어떤 게 있으신지 만약 이런 것도 없다면 패스트 5 나중에 상장하고 주식 사거나 겸손이 없으셔가지고 없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끝까지 그러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안 그래도 사람이면 네네. 네. 뭐 저희가 사실 풀어나가야 되는 숙제는 정말 많아요. 저희 네. 내부적으로. 네. 근데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단단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겸손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요. 굉장히 예. 단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뭐 이를테면 근시일적으로 당장의 변수. 저희가 실제 신경 쓰고 있는 변수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저희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지금 있어요. 금리. 왜냐하면 저희가 금리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그만큼 바로 즉시 즉각 최종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면 저희랑 파트너십을 할 이유가 없고. 그냥 이익률이 줄어드는 문제군요, 바로. 네네. 이 건물값 이 금리에 패스트 5랑 나눠 먹을 수 있는 임차료가 나올 수 있는 건물이 점점 줄어든다. 금리가 올라간다. 당장은 네 근시일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정말 깊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 몫을 더 떼서 주면은 해결되긴 해요. 예.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영업이익률이 너무 줄어들면 네, 또 잘하는 회사라기보다는 결국 돈 안 벌면서 주는 회사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이 얼마나 잘 되느냐에 대해서 회사가 정말 전사적으로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서비스를 검증해 오는 단계에 조금 더 치중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를테면 현재 스타벅스를 제가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혹은 뭐 힐튼 호텔, 네. 뭐 메리어트 호텔 이런 걸 한번 제가 예시로 들어보면 물론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어 보이죠. 초기 5년에는 있어 보이는 건 당연하고 건물 가격도 높아진다면서요. 그 건물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가 네. 상업용 빌딩은 사실 수익률이 잘 나와야만 건물 가격이 높아지는 게 정상적이고 맞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스타벅스가 초기 5년 정도는 실제로 임대인한테 많은 수익을 안겨주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를 예시로 들자면 예. 과거 대비 그 매출 쉐어를 하는 수수율이 굉장히 하향 조정되었어요. 네. 그래서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스타벅스를 가진 빌딩들이 매출이 잘 나오고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에선 이 수익률 이상의 가치를 브랜딩 가치로서 스타벅스 빌딩이다 아. 로 주는 거죠. 솔직히 네, 해서. 예. 이런 걸 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곳곳에 있죠. 뭐 스타벅스도 있을 수 있고 맥도날드도 있을 수 네, 있고 네, 대부분 F&B 시장에선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가능하죠. 1층을 쓰고 있는 예. 업종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피스 시설이고 운영 비즈니스, 공간 운영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은 더 호텔 쪽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는 브랜딩 파워가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뭐 예를 들면 힐튼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건물주가 있다라고 하면 건물주가 힐튼한테 묻습니다. 내 빌딩에 힐튼을 넣어줄 수 없겠니? 라고 하면 힐튼이 뭐 상의를 하지 않습니다. A, B, C, D, E 해와. 그럼 건물주 예 알겠습니다. A, B, C, D 해왔습니다. 넣어주세요. 오케이 가격은 이거고 이거야. 알겠습니다. 이 협상의 의지가 없어요. 단 위탁 운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권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고 저는 대신해서 마케팅과 운영을 해주고 그에 대한 성과 수수료만 가져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야. 근데 다만 현재 아직까지 패스트5는 브랜딩이 이 정도까지 안 되기 때문에 정도까지는 안 아까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영업이 안 되면 저희가 뱉어내겠습니다를 하고 있죠. 호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 되면 너가 선택한 거잖아.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힐튼인데 안 되면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그렇지. 힐튼 잘못이겠냐? 네. 야, 우리 힐튼이야. 이거는 그거네. 호텔이 잘못한 게 아니야. 어. 천재지변을 누가 어떻게 그렇지, 막겠어? 그러네. 이렇게 야. 가는 거거든요. 힐튼이 안 되면 천재지변이다. 야, 그래서-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호텔 빌딩 같은 경우도 일부 힐튼은 굉장히 잘 되고 수익성이 높겠지만 네. 어떤 모든 빌딩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하. 근데 패스트5도 결과론적으로는 어. 추후에 저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딴 그럼- 거 다 수식어가 필요 없이 그럼 우리 페퍼 패스트5야. 빌딩이야. 그렇게 정도? 되게 네. 근데 그 과정은 사실 단순 수익률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렇겠네. 그리고 고객 충성도로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팀, 야. 마케팅팀 야.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5가 오늘 잘 나가다가 네. 마지막에 스타벅스랑 이미지를 망쳤어요. 왜요? 그게 아니라 어. 안치영 팀장님이 어. 창업주인 줄 알았다. 나는 되게 지금 굉장히 호감 많이 갔는데 뭐 지분도 안 주고 그냥 직원이다? 그렇다 하니까 갑자기 패스트 5 마음에 안 든다.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인재를 몰라보느냐. 그래 완전 인재네 어.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와. 사업만 잘하면 뭐하냐. 인재 볼 줄을 모르는데. 그렇지. 근데 나쁜 회사네. 그런 여론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났네요. 예. 네. 자,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에 딱 하나뿐인 성인용 교육방송 언더스탠딩. 오늘 패스트5 부동산 그룹 빌딩 솔루션 팀의 안치영 팀장님, 거의 CEO급 팀장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항상 말씀드리죠. 건물주가 된 다음에 이런 공부하면 늦습니다. 늦습니다. 사기꾼의 표적이 됩니다. 네. 건물 사기 전에, 건물주 되기 전에, 돈 벌기 전에 세상은 다 이해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뭐 끝으로 한마디는 없는데 그냥 하세요. 뭐 한마디만 하십시오. 네. 이게 너무 저희 회사만 홍보하면 네. 사실 홍보가 주로 되니까. 근데 결국에 임대인 입장에서 저희랑 핏이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방송을 보시고 소비자 대상을 임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요즘 성공하는 임대인들은 지금 이프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본인이 건물을 매입을 고려하거나 네. 계약금을 치른 순간부터 굳이 패스트5뿐만이 아니더라도 예. 피트니스 업계에서 뭐 호텔 업계에서 뭐 F&B 업계에서 정말 소프트웨어를 강력하게 가지고 갈고 닦아 나가가는 플레이어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나보는 그래도 건물주 분들 중에서도 더 자산 가치를 많이 시키는 건물주 분들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태핑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정도 중요하다.
쉽게 버는 거 아니다. 아, 건물주도 피곤하고 잠 안 온다. 야, 진짜 이 오늘 팀장이 진짜 말씀 많으시네. 자,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크로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가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요. 올해 상반기 보시면 기업들이 잘 못했다는 얘기 안 나오죠.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뭘까요? 보통 뭐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나와요. 그죠?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시장을 뒤흔들 때가 있어요. 시절이 태평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요, 바텀업 보세요. 포인트예요. 근데 시절이 하수상하잖아요. 시절이. 그럼 뭘 보셔야 되죠? 매크로 쪽에서 나오는 아이디어에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